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민두식의 병실 앞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고 출입 명부에는 빨간 줄이 쳐져 있었다. 백설이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움직임도 말도 없었다. 그러나 설이는 알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무언가가 여전히 깨어 있다는 걸. 그녀가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민수정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수정은 설이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이죠? 아빠 옆에 있어줘서. 설이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수정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아빠 옆에 있어야 하니까. 설이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게요. 약속드릴게요. 수정은 말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손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본사 15층 전략기획실. 민경채는 검은 유리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김선재가 그 맞은편에 앉아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다. 보호자 동의서 확보했습니다. 병원장 쪽은 치매 초기 진단서 오후에 도착합니다. 입원 명령만 떨어지면 오늘 밤 안에 옮길 수 있어요. 경채는 펜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지금 회장님을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우리 모두 사라져요. 선재는 피식 웃었다. 사라지는 건 지섭이지 우리 아닙니다. 지섭은 그림자지만 그림자도 등불 밑에선 흔들려요. 경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오늘 반드시 지워요. 그녀는 모니터에 띄운 스케줄러 화면을 바라봤다. 밤 11시 병원 이송. 오전 10시 기자회견. 그 사이에 민두식은 한마디도 하지 못해야 했다. 저녁 무렵 민지섭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회의 자료가 뒤엉켜 있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오자경. 지섭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좀 내려올래요? 오자경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묘하게 차가웠다. 할 얘기 있어요. 지하 주차장. 오자경은 차 옆에 기대서 있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무시당할 거예요? 지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님 유언장 아직 법적 효력 없잖아요. 지금 고치면 돼요. 당신 이름 넣으면 끝이야. 지섭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아버지 배신하는 거야. 배신은 성공하면 개혁이라고 불러. 오자경의 눈빛은 서늘했다. 아버지랑 같이 무너질래요? 아니면 이번엔 올라설래요?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께에 유언장 사본을 밀어넣었다. 오늘 밤까지만 생각해요. 밤이 내려앉은 병원. 설이는 두식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두식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수정이 들어왔다. 아빠 자고 있어요? 응. 설이가 낮게 대답했다. 편히 주무세요. 수정은 잠시 두식을 바라보다가 설이 쪽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지섭 오늘 밤에 올 거예요. 설이가 눈을 크게 떴다. 지금요? 오늘 아니면 기회 없어요. 수정은 떨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회장님이 내일 말하려면 오늘 살아있어야 하니까. 설이는 두식을 바라봤다. 그의 눈꺼풀 아래로 미세하게 떨림이 스쳤다.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기다릴게요. 병원 본관 지하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자 김선재가 먼저 내렸고 곧이어 민경채가 내려섰다. 주차장 공기는 차갑게 젖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들거렸다. 선재가 태블릿을 켜며 말했다. 요양원 전용 병실 준비 완료. 격리구역 통신 차단. 출입 명부 폐쇄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는? 공실장이 오늘 오후에 서명했습니다. 경채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늘 밤 여기서 끝내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자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경채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이 혹시라도 깨어나면 진정제 투여합니다. 심장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이송만 끝나면 기자회견장에서 건강 악화 발표하고 바로 회장 직무정지 공시 띄우죠. 지섭은 지금쯤 집에 앉아 울고 있을 겁니다. 선재가 비웃듯 말했다. 그리고 내일부턴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경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짙은 밤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본사 12층 전략기획실 불이 모두 꺼진 뒤였다. 민지섭은 어두운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오자경이 건넨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꺼풀 안쪽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무표정한 얼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입술, 그러나 아주 희미하게 반짝이던 눈동자.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걸까? 그 의문이 떠오르자 가슴이 요동쳤다. 손가락이 서류를 움켜쥐었지만 그는 끝내 찢지도 못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백설이. 네, 지금 오세요. 설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없어요. 지섭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유언장 사본을 서랍 안에 밀어넣었다.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병원 병동 복도는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백설이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고 문틈 사이로 두식의 숨소리가 아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의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한 번도 감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메아리쳤다. 공 실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경체 전무가 이송 명령 내렸어요. 저 죄송해요. 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공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두식 회장님 낮에 눈을 떴어요. 설이의 눈이 번쩍였다. 정말요? 네, 제 이름도 불렀어요. 근데 그 장면만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법무팀 쪽에서 직접.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연기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설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럼 오늘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분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걸. 같은 시각 병원 지하 구급차 경납고. 경채와 선재는 의료진과 짧은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투약은 이송 직전. 근육이 완제 소량, 심박 모니터링 병행. 이송 도중 각성하면 안정을 위해 추가 투약합니다. 경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오 전에 요양원 도착시키세요. 기자회견은 10시. 그 전에 회장님은 말을 못하셔야 해요. 선재가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지섭만 막으면 됩니다. 지섭은 설이가 막아요. 경채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 그 둘을 동시에 끝내요. 밤 10시 반. 본사 지하 주차장. 지섭이 차에서 내렸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했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곧았다. 그는 운전석 쪽에 기대 서 있는 오자경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 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지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지섭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도 갈게.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가로등 불빛이 그 뒤로 길게 늘어졌다. 병동 복도에 들어선 지섭은 곧바로 설이를 마주쳤다. 설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다. 왔네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직 살아계세요. 설이는 낮게 말했다. 오늘 보여드려요. 당신이 옆에 있다는 걸. 지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문 안쪽 두식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숨소리가 전보다 조금 더 깊었다. 밤 공기가 병원 외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커튼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태경은 병원 후문 맞은편 카페에서 노트북을 닫았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캡처해둔 전자의무기록 화면이 남아 있었다. 특정 시간대의 바이탈 수치가 일정하게 로 비어있고 그 시각에만 간호기록이 누락되어 있었다. 기록 공백의 시작과 끝에 얇은 선처럼 붙어있는 추가 기재 금지 도장이 불길하게 빛났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기록 삭제자 확인 필요. 병동 서버 접근 로그 요청.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카페 유리창 너머로 구급차 경납고 쪽이 잠깐 소란스러워지는 게 보였다. 하얀 조끼를 입은 의료진 둘이 빈 스트레처를 밀며 서성거렸고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연신 통화를 했다. 그는 코트를 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가 유리문을 넘어 병원 쪽으로 길어졌다. 병원 후문을 통과하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한 겹 더 진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경은 잠깐 멈춰섰다. 층수 표시등이 한 칸씩 올라가다 멈췄다. 12층. 병동 기록실이 있는 층이었다. 문이 열리자
간호사 하나가 서류 상자를 안고 황급히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반대편 계단을 택했다. 발소리와 심장 고동이 차례로 내려앉는 계단참에서 그는 문고리를 최대한 조용히 돌렸다. 기록실 앞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문틈 아래로 얇은 불빛이 새고 있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안에서 마우스 클릭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태경은 숨을 고르고 틈을 넓혔다. 모니터 앞에 앉은 그림자가 화면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얇은 USB가 꽂혀 있었다. 백업 중이신가 봐요. 태경이 낮게 말했다. 그림자가 몸을 돌렸다. 젊은 전산 담당자였다.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곧 표정을 가라앉혔다. 접근 권한자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태경은 주머니에서 봉인 스티커가 붙은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삭제된 줄 알았던 진료 차트의 스크린샷이었다. 이거 오늘 새벽 4시 반의 기록이에요. 회장님이 간호사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식사 요청까지 했던 시각.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는 공백이죠. 전산 담당자의 시선이 흔들렸다. 태경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누가 지었죠? 법무팀입니까? 병원장실입니까? 잠깐의 침묵 끝에 전산 담당자가 마른 침을 삼켰다. 지시 라인은 병원장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류 정정 사유로.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화면을 돌렸다. 접근 로그 화면에 낯익은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K, S, J. 법무팀 내부 공용 아이디. 태경은 그 이니셜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제 끝났네요. 그는 USB를 뽑아 봉투에 넣었다. 원본 미러 데이터는 보관하세요. 누가 와서 묻거든 전산 백업 정책이라고 답하고요. 오늘 밤만 버티면 됩니다. 복도를 나서려는 순간 반대편 끝에서 낮고 긴 박수 소리가 울렸다. 김선재가 어둠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 뒤로 병원장 보좌관 둘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전산 정책까지 챙겨주고 정말 친절하시네요. 선재의 말끝에 비웃음이 묻어났다. 밤에 몰래 들어와 남의 데이터 뒤지는 건 친절과 좀 멀지만 태경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환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건 범죄와 가깝죠. 범죄는요. 선재가 천천히 다가왔다.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태경의 코트 안주머니를 잠깐 후어봤다. 증거를 들고 다니는 버릇은 위험합니다. 태경은 미세하게 웃었다. 당신이 위험해지니까요. 둘의 시선이 잠깐 부딪혔다. 먼저 걸음을 뗀 건 선재였다. 그 USB 길 잃지 않게 잘 데려다 주실 거죠? 우리 곧 다시 만날 테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태경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바닥에 남은 봉투의 촉감이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그는 휴대폰으로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지금 바로 병동으로 가. 서리 곁에 사람을 붙여. 짧은 확인 대답이 들렸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계단을 내려갔다. 오늘 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경납고. 민경채는 장갑을 낀 손으로 구급차 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금속 경첩이 건조한 마찰음을 냈다. 공 실장이 다가와 낮게 보고했다. 회장님 상태 안정, 바이탈 정상 범위. 진정제는 준비 완료입니다만 과량은 어렵습니다. 경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오늘은 침묵만 있으면 되니까.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시계를 보았다. 23시 40분. 이송까지 20분 남았다. 옆에서 선재가 속삭였다. 태경이 기록실에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건질 건 없을 겁니다. 경채가 짧게 웃었다. 건질 건 우리가 다 챙겼으니까. 지섭은요? 올 겁니다. 경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면 그게 증거예요. 스스로 관람석이 아니라 무대에 섰다는 증거. 무대에 오른 사람은 넘어뜨리기 쉬워요. 병실 안, 백설이는 두식의 손등에 따뜻한 핫팩을 올려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얇게 솟아 있었지만 온기가 느리게 돌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지섭이 들어섰다. 그는 잠깐 멈춰 두식을 바라보았다. 숨이 단단히 걸린 듯 목이 굳어 있었다. 설이가 그에게 눈짓했다. 손. 지섭이 휠체어 옆에 서서 아버지의 반대편 손을 잡았다. 조금 차가웠으나 잡고 있는 동안 온기가 스며들었다. 지섭이 낮게 말했다. 아버지 지섭이에요. 두식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설이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회장님, 지금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내일 묻고 답하실 수 있게 오늘은 우리가 지킬게요.
복도에서 보안요원의 교대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어폰 마이크를 누른 누군가의 속삭임이 유리창을 타고 스쳤다. 공 실장이 문틈으로 들어와 살짝 눈짓했다. 이동 준비. 곧 옵니다. 서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섭이 잠깐 문 쪽을 보았다가 다시 아버지를 봤다. 그의 눈빛 한가운데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방향을 잃고 흔들리지는 않았다. 서리가 낮게 속삭였다. 지금은 자리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떠밀려도 발끝으로 버티면 밀던 쪽이 먼저 지쳐요. 그때 휠체어 팔걸이를 쓸던 두식의 손가락이 멈췄다. 손가락이 팔걸이를 2번 천천히 두드렸다. 탁탁. 아주 작아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둘은 동시에 얼굴을 들었다. 두드는 간격이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지금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서리는 공 실장을 보았다. 공 실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겠어요.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 보안 요원에게 투약은 주치의 동행 후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자고 말했다. 절차 검토라는 말에 요원은 반사적으로 수첩을 폈다. 몇 분의 시간. 그 짧은 틈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문이 다시 열리며 선재가 들어왔다. 그 뒤로 경체, 보안 요원 둘이 이어졌다. 선재가 웃었다. 가실 시간입니다, 회장님. 그는 서랍에서 준비해온 동의서를 꺼내 공 실장에게 내밀었다. 서류는 다 끝났고요. 평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경체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시선을 세웠다. 지섭, 이 시간에 여긴 왜 있니? 지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여길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어? 믿습니다. 잠깐의 정적. 경체가 선재를 보며 턱을 깠다. 모셔. 보안 요원이 스트레처를 끌고 들어왔다. 선재가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려는 순간 두식의 손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일어났다. 동시에 지섭의 손이 브레이크 레버 위에 얹혔다. 잠깐만요. 선재가 미간을 좁혔다. 법적 절차 다 끝났습니다. 지섭이 바로 받아쳤다. 주치의 동행과 즉시 진료 필요 서류 확인은요. 이 병원 내규에 있습니다. 공 실장이 곧장 문서처를 꺼내 조항을 읽었다. 이송시 담당 주치의 동행 혹은 동일과 전문의 대리 동행. 선재가 비웃었다. 대리 동행 모셨습니다. 문 밖에서 중년의 의사가 들어왔다. 명찰엔 낯선 이름. 서리가 한 걸음 다가섰다. 회장님 주치의는 오전부터 대리 없었다고 했는데요. 공 실장이 놀라 의사를 보았다. 의사는 뻣뻣하게 미소 지었다. 야간 당직 대리입니다. 태경이 그 순간 문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 든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야간 당직자 명단 방금 기록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없네요. 공기가 삽시간에 얼었다. 선재의 눈빛이 매섭게 가늘어졌다. 출입증 검사. 경비가 의사의 카드 번호를 대조했다. 삑 붉은 불빛. 의사는 굳은 미소를 잃었다. 경체가 이를 악물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자들 앞에 세워야 할 건 당신들 억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태경이 짧게 웃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못 데려가시겠네요. 죽은 듯 고요한 순간 두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던 상체가 조금 앞으로 기울었다. 모두의 시선이 움직임을 따라 모였다. 그는 입술을 닫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가리켰다. 지섭이 가져온 작은 메모장이었다. 그 위에 일정표가 적혀 있었다. 내일 10시. 그리고 그 아래 간단한 도형처럼 네모 2개가 겹쳐 그려져 있었다. 경체가 그걸 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낙서로는 아무것도 못 막아. 태경이 도형을 흘깃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곧바로 휴대폰에 무언가를 적었다. 복도 CCTV 2대가 겹치는 사각지점 표시. 지금 이 방은 바깥보다 안전합니다. 서리가 짧게 속삭였다. 회장님이 우리에게 준 건 시간이에요. 경비가 무전으로 무언가를 묻고 복도 끝에서 세 요원이 교대했다. 그들이 돌아보는 사이 공 실장이 보안 요원에게 체크리스트를 하나 더 내밀었다. 환자 체위 변경 후 가이드라인 동의 서명. 누락되면 행정 징계입니다. 보안 요원의 펜촉이 잠깐 멈췄다. 다시 몇 분의 틈. 선재가 깊게 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서류를 다 채우고 모시죠. 경체가 시계를 보았다. 23시 57분. 그녀의 눈동자 끝에 조급함이 번졌다. 단 3분. 3분이면 달라질 수 있었다. 지섭은 아버지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서리가 반대편에서 손등을 덮었다.
온기가 두 손에서 한 손으로 다시 두 손으로 돌아왔다. 두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팔걸이를 다시 두 번 탁탁. 이번엔 간격이 더 짧았다. 공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50초 뒤 교대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 리듬이 바뀌었다. 경채가 마지막 명령을 내리려 입을 열었고 선재가 스트레처를 더 끌어당겼다. 그때 병실 전화가 울렸다. 모두가 동시에 전화기를 보았다. 공 실장이 수화기를 들었다. 네, 병원장실 예?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언론문에 폭주 이송 소문 확산 잠정 대기 지시라니요? 경채가 다가가 수화기를 낚아챘다. 짧은 고성과 함께 통화가 끊겼다. 선재가 낮게 욕설을 삼켰다.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그 동작 하나가 방 안의 소음을 모두 끊어냈다. 태경이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은 못 데려갑니다. 경채는 이를 악물었다. 내일 10시 전까지 나는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그녀는 스트레처를 밀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방을 나갔다. 선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낮게 웃었다. 오늘은 당신들 승. 그리고 덧붙였다. 내일은 모릅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남았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리가 속삭였다. 회장님, 오늘 우리가 지켜냈어요. 지섭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두식은 시계를 한번 보고 창밖의 어둠을 한번 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아주 작게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일. 그 단어가 방 안 공기를 다시 끌어당겼다. 병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마치 비워진 수조처럼 고요해졌다. 보안 요원들이 무거운 발소리를 남기며 멀어졌고 스트레처가 바퀴 소리를 내며 모퉁이를 돌았다. 공 실장은 마지막으로 병실 문 앞을 돌아본 뒤 깊게 숨을 내쉬며 정리 중인 경비에게 절차 확인서를 건넸다. 오늘 이송은 병원장실 지시로 보류입니다. 서류 다 반려하세요. 예. 경비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문득 뒤돌아봤다. 병실 안에서 서리가 두식의 담요를 다시 덮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이 낯설 만큼 단단해 보였다. 지하주차장 승합차 옆. 민경채는 코트를 걸치며 짧게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불을 붙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차량의 파란 불빛이 꺼지자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선재가 곁으로 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물러서시죠. 어차피 내일 기자회견까지 남은 시간은 몇 시간뿐입니다. 그 몇 시간을 못 버티면 우리도 없어요. 경채는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혔다. 두식이 다시 일어나면 모든 걸 다시 되돌려 놓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짓 다 쓸모없는 짓이 돼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쓰러뜨리면 되죠. 선재는 태연하게 웃었다. 어떻게든 말 못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량 안쪽의 어둠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 10시 전까지.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차량 문이 닫히며 금속성 울림이 주차장 천장에 울렸다. 새벽 3시를 넘긴 병동 복도는 고요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문태경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양복 상의는 벗어 의자 등에 걸어두었고 셔츠 소매를 걷은 팔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스크린을 꺼내두고 두 눈을 감았다. 당신 이런 싸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눈을 떴다. 설이었다. 그녀는 작은 물컵을 들고 그에게 내밀었다. 고마워요. 태경이 받아들며 말했다. 지금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을 바라봤다. 두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여전히 창밖 어둠을 보고 있었다. 지섭은 두식의 곁 바닥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푹 숙여져 있었다. 저 아이 오늘 좀 컸네요. 태경이 낮게 말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옆에 있어요. 설이는 작게 웃었다. 그게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다. 태경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6시 본사 전략기획실. 커튼 사이로 옅은 햇빛이 번져 들어오고 있었다. 민경채는 한밤중처럼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스트레처 반납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얇은 USB를 꺼냈다. 작은 금속 몸체가 손가락 사이에서 빛을 흘렸다. 비상계좌,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경로. 민두식이 지금껏 지켜온 왕국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장부의 전자, 사본.
그녀는 그 USB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내일 그 입으로 말 못하면 이걸로 글을 지워요. 그녀는 다시 USB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시계는 6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전 8시 병원. 지섭이 휠체어 뒤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다. 두식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전날보다 조금 더 또렷했다. 서리가 간단한 죽을 가져와 숟가락을 들어 보였다. 오늘은 조금만 드셔야 해요. 기자들 앞에 서셔야 하잖아요. 지섭은 놀란 눈으로 서리를 봤다. 정말 내일 아니 오늘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셔야죠. 서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가 오늘 밤을 버텼으니까요. 두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숟가락 끝을 아주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그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병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본사 지하 비밀회의실. 선재는 태블릿을 켜고 있었다. 경채가 들어오자 그는 짧게 인사했다. 기자회견 준비 다 됐습니다. 회장님만 못 나오면 오늘 10시부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두식이 나올까요? 경채의 목소리는 낮았다. 선재는 살짝 웃었다. 그럼 끌어내면 됩니다. 못 끌어내면? 선재의 미소가 옅어졌다. 그럼 죽이죠. 이름을. 경채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다. 오늘 10시. 끝내요. 병원 9시 50분. 복도는 이미 분주했다. 카메라를 맨 보도국 스태프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있었고 공실장이 기자단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다. 서리는 두식의 양복을 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말하셔야 해요. 누가 뭐래도 회장님 말씀이 맞으니까요. 두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지섭 쪽으로 옮겨갔다. 지섭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본사 대회의실 9시 57분. 민경채는 연단 뒤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속속 자리에 앉고 있었고 플래시 테스트가 번쩍였다. 경채는 손목시계를 한번 본 뒤 마이크를 정면으로 돌렸다. 눈빛은 매서웠다. 오늘 모든 걸 정리합니다. 그 순간 병원 병실 문이 열렸다. 두식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서리가 뒤에서 밀고 지섭이 곁에 서 있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두식은 휠체어를 멈추고 천천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입술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다. 민강의 주인 내가 정한다.